계속 이제 장마 때 비가 셀 수 없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잔류 수분율이 여기에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곰팡이가 다 나죠. 특히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기를 꼭 이렇게 열어서 시켜줘야죠. 안녕하세요. 정직한노의 박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건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창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곰팡이라든지 여름철 장마가 지나고 나서 또 겨울철에 환기를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건물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정직한도움에서 그린 생활 시설로 지어놓은 주택인데, 이번에 저희가 남직원들 연수를 여기서 한 20명 정도 여기에서 했고요.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여기 문도 좀 열어야죠. 밖에 습도가 한 60% 정도? 비 올 때는 100이 되겠죠. 지금은 환기시키기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빨래 또 널어서 잘 말리기 좋은 환경이고요. 제가 여기를 청소 담당하는 이제 정직한놈의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여기 이제 집의 구조를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집에 고급스럽게 졌다더니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저기 들어오는 현관에 자바라 방충망으로 바람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바로 이쪽에 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바로 방충망이 있죠. 이렇게 환기가 다이렉트로 되게끔 제가 설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쪽 면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뷰를 보기 위해서 언바란스 창으로 한 1100 정도 열릴 수 있게끔, 와이드가 3m가 훨씬 넘어요. 뷰를 볼 수 있게끔 통창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괜찮죠? 이쪽에는 뒤쪽에 방이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쉬다가 1박 2일 했기 때문에 뒷면에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계속 이제 장마 때 비가 셀 수 없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잔류 수분율이 여기에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곰팡이가 다 나죠. 특히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기를 꼭 이렇게 열어서 시켜줘야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계단 밑에 창고 형태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골조에 있는 잔류 수분까지 말려주지 않으면은 분명히 백발백중 곰팡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2층에 복도죠. 그러니까요. 복도에 현관문처럼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자바라 방충망으로 저렇게 문을 열어놔서 통풍이 될 수 있게끔,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조에 잔류 수분 같은 게 묻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기류라든지. 이쪽에도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화장실 문도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바짝 열어서 안에 있는 수분까지 말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 편에 방이 있는데, 여기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게끔 온통 문을 다 열어서, 얼마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벽체라든지 위에 부분도 곰팡이가 날 수 있거든요. 위에 가베 부분도요. 수분율이 없게끔 완전히 말려줘야 되고요. 여기 뒤쪽의 방도 화장실 문까지 다 열어서 여기 안에 있는 수분율을, 집기류에 있는 수분율까지 완전히 말려줘야 되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까지 문을 개방을 해서 지금처럼 외부 습도가 한 50에서 60% 이 정도 사이는 환기시키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정창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열리는 창이 아니라 고정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간을 가운데 부분을 띄워놓고 바깥에 뭐 26mm 폐하유리를 넣고 공간을 두고 또 여기다 26mm 폐하유리를 넣게 되면은 안쪽에 만약에 습이 찰 경우에는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완전히 망치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중 유리로, 유리가 그러니까 3장이죠. 노유 유리가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린 유리, 투명 유리가 들어가서 3중 유리로 이게 47T거든요. 일반 프레임에는 47T를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짝바로 해서 26mm를 이렇게 2개를 끼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에 습이 차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자체가, 저기가 1등급에 해당하는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급의 창을 해줘야 겨울철에 물이 이렇게 질질 흐르지 않거든요. 2번의 겨울을 넘기면서 창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집중호우가 올 수 있죠. 뒤쪽에는 바로 이제 이물질, 먼지 같은 게 있는데, 내부 쪽에는 먼지가 단 1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먼지가 있는데 여기는 청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넘침이라든지 이물질이 절대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으면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이거를 난방을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여기 오더라도
내부가 그렇게 많이 식지가 않아요.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직한 돔의 완성창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은 평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축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창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 꼭 용도에 맞는 창과 기밀 성능과 열갈률이 좋은 창으로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앞쪽 면의 방이거든요. 우리 아까 바깥에 들어올 때 확인했죠. 34도 이 정도 됐잖아요. 그죠? 여기 오면은 엄청 뜨거워야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유리가 삼중 유리가 껴져 있는데 보니까 햇빛이 쨍쨍 쬐도 그렇게 덥지가 않죠? 시원하잖아요. 그죠? 선선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겠죠. 그죠?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삼중 유리를 넣어서 이중창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창을 이렇게 꼭 넣어서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화장실 창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을 지을 경우에는 600에 6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짓는 건축 도면을 갖고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이샷이 이중창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중창을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창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죠. 반만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 프로젝트 창으로, PJ 창으로 환기를 시킬 때는 이렇게 열어서 개방을 하고요. 몰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창으로 적용해서 삼중 유리를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1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확장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구라든지요. 확장했을 때 또 중요한 확장형 이중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로비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전체적으로 다 유리죠. 이거는 이제 삼중 유리이기 때문에 전체 일체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삼중 유리는 무게 때문에 이거를 시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둥 이것도 참 배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두 툴로 이렇게 나누어서 고정창을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면은 전체적으로 환하게 보이는 이제 고정창을 적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고정창이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확장형 이중창에 버금가는 창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완전히 하우스여야 되잖아요. 그죠? 뜨거워서 지낼 수가 없죠.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 창호 공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지금 살고 계신 분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요. 이거는 이제 햇볕이 아주 엄청나게 때릴 때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 유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확장형 이중창, 정직한 돔의 완성창, 이게 소창기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방충망도 많이 개선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잘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는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물은 바깥에 예부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그다지 청소를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아마 제가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쪽에는 깨끗하죠. 자, 여기에 확장형 이중창, 저 현관문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따지면은 확장형 이중창을 동일한 환경의 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뭐 지은 지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여기 규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한 3m 정도 되는데 굳이 세종 1대 2대 1 창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한 1000 정도 열릴 수 있게끔 확장형 이중창으로 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오버플로우 기능이 있어서 여기 안쪽에는 먼지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은요. 뒤에는 먼지가 있죠. 외부니까. 앞이랑 색깔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 창인데, 요 창이 여름에 뜨거울 때, 지금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 비, 바람, 태풍 다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장한 곳의 이중창은 정직한 돔 완성창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 환기에 관련돼서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장마가 막 끝나고 그대로 환기를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안에 뭐 벽에 곰팡이가 다 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돔의 박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돔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